네. 잘 쉬었나요? 야외 제작 실습 10주차 3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 타임랩스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설명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배우면은 계속 같은 말씀이지만 이거를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는 게, 물론 설명해주면 더 낫겠지만 실제로 그 테스트로 찍어보는 거하고 설명만 듣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에 쓰던 안 쓰던 영상 제작자한테는 이 타임랩스가 한 번쯤 꼭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영상 제작자로 거듭나려고 그러는데, 이 타임랩스에 대해서 이해뿐만 아니라 한 번도 촬영을 안 해봤다 그러면은 내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 그 우리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조금 적극적으로 한 꼭지를 만들어 가지고 꼭 집어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는 뮤직비디오에서는 그 이게 또 왜 중요하냐야, 그 얘기를 또 깜빡 하나 한마디 또 빼놓고 갈 뻔했네요. 음, 요즘은 그 촬영 장비가 엄청나게 보급이 많이 돼 있고 아마추어지만 거의 전문가 수준에 가까운 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진으로 막 영상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다가 이 사람들이 사진의 한계점에 도달하면 영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많이 하는 것들이 이 타임랩스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지금 나름대로 전문가로 좀 가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아마추어도 지금 다 할 줄 아는데 그 전문가가 이걸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거를 하는 데뿐만 아니라 이거를 가공하는 후차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병행해서 공부해야지 어떤 음, 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영상 작업에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DSLR의 그 노파일로 이 테스트를 뮤직비디오 할 때 그 찍어보는 거를 그 원칙으로 하는데, 피치 못하게 뭐 카메라를 렌탈을 못했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찍다 보니까 이거는 꼭 그 타임랩스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장면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다른 카메라를 활용해도 되고, 중 급하다 그러면은 그 블랙매직 얼스타에 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타임랩스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블랙매직의 타임랩스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은 후반 작업할 때 조금 그 난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별도로 조금 이렇게 좀 뭐 특수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런 말씀 드리고, 요즘은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타임랩스 기능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쓸 수는 있더라고요. 일단은 타임랩스는 타임랩스의 고정으로 찍는 타임랩스 개념은 쉬워요. 그러니까 시사체가 움직임을 감안해가지고 셔터 스피드 감안해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진 찍듯이 찍으면 되니까, 그러면 타임랩스가 만들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요 하이퍼랩스라는 거예요. 하이퍼랩스는 찍기 전에 충분히 이게 어떻게 찍힐 것이다라는 걸 그림을 그리고 찍지 않으면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많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꿀렁꿀렁거리게 찍으면 안 된다. 꿀렁꿀렁거릴 수 있는 요소들이 카메라가 오토로 돼 있다든지 찍을 때 타켓이 정확하지 않고 타켓을 정하지 않고 찍었다든지 타켓이 중간에 바뀌었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뭐가 잘 하이퍼랩스 기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던데 몇 개만 더 보고 괜찮겠죠? 이거 뭐가 자꾸 속도가 이거는 그냥 일반 타임랩스고 하이퍼 아마 요거는 제 생각으로는 여기 어디다가 그 타켓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타켓을 설정하지 않으면 꿀렁거려서 못 써요. 이렇게 타임랩스에 필요한 것들 당연히 삼각대가 있어야 되고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릴리즈가 있어야 되고 이 참 표현을 적당하게 잘 해놨는데 좀 인내가 필요해요. 타임랩스는 셔터를 누르는 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눌러야 돼요. 누르면 자꾸 바꾸면 안 돼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설명이 되어 있네. 이렇게 하이퍼랩스는 여기 타켓 점을 계속 바꿔가면서 찍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없을 때 이런 타켓이 없을 때 잘 보면은 이렇게 그 기준이 되는 일정하게 그 요거를 그 카메라 파인더를 이용해서 여기 타겟점을 정해 놓고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바닥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크기가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타일이라든지 뭐 간격이 비슷비슷한 거 이런 거를 이용해서 트라이포드로 대략적인 간격을 잡고 이동하면서 찍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느낌이 사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좀 꿀렁꿀렁 거리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예요. 간격을 항상 똑같이 유지하고 카메라는 타켓을 찍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릴리즈로 카메라를 누르면서 셔터를 누르면서 이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크에 잘 찾아보면은 이게 밑에 있어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 이것도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것도 한번 그 도전해 볼 특수 효과로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Today we're going to show you how to do hyperlapse. What is a hyperlapse? Basically, it's like time lapse, but hyper. The basic principle of hyperlapse is that there's more movement involved between each shot taken in the interval shooting process. One thing people like doing hyperlapses with is buildings. Okay, so if you're hyperlapsing
자, And you're 이 panning to 친구 track on this subject. 그 찍는 걸 You have a 한번 이 reference 친구 point.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 The grid here and also this 그 찍는 걸 square. What 보면서 we're going to do is try to keep the 이 Apple 타켓을 logo 설정했죠. bang in the center there. It's like a target. And we've got these 자, two tripod 트라이포드의 legs 간격을 on the line here 똑같이 with 유지하고 squares for reference, so we can measure how much we take each time. We're going to go for 2 squares per shot. 이 바닥에는 꼭 이 타일 말고도 이 길이를 대충 감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Of course, 있어요. as I'm moving the tripod, I've got to pan this to keep the Apple logo dead in the center. The key thing is to track a reference point for each shot, like the Apple logo, to ensure that it's 일정하게 smooth. 움직이죠. You have to carefully 일정하게 frame 움직이고 each 타켓을 shot. 똑같이 잡고 We've got this on AV mode because of the sun coming out. It's a bit of a bastard. Change in exposure. One thing that can 이렇게 easily 찍으면 mess up your 흔들려요. shot, though, is if there are things 그러니까 blocking 릴리즈를 the view 찍어야 of the 돼. reference point, like these beams. Can't see the Apple. Can't see the Apple logo. I reckon it's around there. See how it can mess up the final result? 찍어가지고 Even when we move the tripod to follow the curve of the bridge, any slight inconsistencies with tripod leg placement will show up. 무슨 얘기인지 Hyperlapse 대충 아실 것 requires 같아요. lots of patience and skill. So that's why we got someone who does this stuff for a living to talk about how to do hyperlapsing. Patrick specializes in time lapses, hyperlapses, and has made music videos all in hyperlapse. Scott, who featured in one of our Protog specials, came 자, about how to do 이것도 굉장히 hyperlapsing. 중요한 Patrick 방법이에요. specializes in time lapses, hyperlapses, and has made music videos all in hyperlapse. 자, 이런 트릭을 쓰는 거 뮤직비디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장면을 중간중간에 찔러 넣어줘야지 그림이 좀 완성도가 있어 보여요.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해볼만 해요. Scott, who featured in one of our Protog specials, came along to help too. So I think the simple 이것도 stuff 잘 볼 just 필요가 like 있어요. stop, just always do like that. Yeah. And car you need to find one position. 스톱 모션하고 always 아예 비슷한 것 do 같아요. just like 그것도. that, or just like straight. Yeah. I want you to jump. Every shot is different angle, like this. And then the second photo, maybe here, jump like this. Same Yeah. jump. Same jump. Every time same jump. Okay, let me find out how far is it here. Simple and convenient way of measuring the distance with your feet. Measuring with feet. We'd have to do it all that way. Oh shit. So 605 inch, and then I will minus so 150 photo. So the formula for calculating how many shots you need is Yes. how long you need, Yes. how much footage you need, and then of course the frames per second Yes. for video 25. I've 이걸 lost 지금 it. 보여드리는 Okay, 이유는 firstly, let's find Well, out. 그 타임랩스가 어떤 시간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그 모션 느낌을 그 피사체 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 같아요. 605 inches, so 605 divided by 150. We need to move roughly 4 inches between every shot. So 4 inch is my feet is around here. Okay. Scott every time move is like half shoes. Yes, like this. And then I jump, and then Scott move half step first, and then go to here. No, me, it's me. And then I jump, and then you move, and then I half step first, and then I go to here. It's like a wedding photography. Oh no! Ah. Patrick prefers a monopod. It's apparently more convenient to move around and less fiddly to keep it on the same level. Monopod is better. Actually, yeah, Yeah. yes. Because monopod you can balance so fast and so easy. Tripod you need to fix the key point and balance. If you do the balance like this, actually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too bad because when your eyes, you can use your eyes to balance you so easy. The monopod is easier to adjust when the floor is not level, compared to a tripod, like with this one we did.
So now all we have to do is the 지금 same 과정 한번 thing 잘 봐봐요. 150 times. Yeah, and then go to 45. Yes. It's like a really shit game of chess. 1, 2, 3. Yes. Yes. Jump. We should have gone Asuka. He's just standing over there. Lucky bastard. Jump. Jump. Pretty tiring and repetitive stuff. 150 jumps for hyperlapse, and my internal organs are prolapsed. For sure, when it comes to processing the files in software like After Effects, you can smooth out the little inconsistencies, but it's better to shoot it as smooth and as calculated as possible first. And here's the result. Hyperlapses requires quite a bit of thought and patience, but the result you get if you shoot it carefully can be incredible. It's just like a time-lapse but it's better to 이 shoot 부분 it 다시 한번 first. 보죠. 어떤 And 효과가 here's the 나는지. result.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또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반대로 얘가 이 서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같은 동작으로 이렇게 같은 동작으로 점프를 하고 카메라가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동작으로 계속 점프하고 카메라 이렇게 돌면 또 영화의 어떤 매트리스에 카메라가 워킹이 쭉 있으면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게끔 배경이 쭉 이렇게 다양한 모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정면에서 점프하고 카메라가 조금 옆으로 가고 모델은 가만히 있고 그 자리에 또 뛰고 그러면 같은 동작으로 입체적으로 사람이 삥 돌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스톱모션 그 타임랩스를 어떤 시간의 흐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모션적인 느낌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가 어떤 그 유명한 그 타임랩스 작가한테 받은 받은 건 아니고 거기에서 제가 갖고 온 그 타임랩스 관련된 워크플로우 중에 실제로 세팅 관련돼서 몇 개를 갖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무단적인데 또 학생들을 위해서 갖고 왔으니까 걸려도 조금 이해를 해주겠죠, 뭐. 제가 상업적인 것으로 갖고 온 것도 아니니까. 구름 타임랩스를 찍으려고 그러면 그 구름의 속도에 구름이 움직임의 어떤 그 변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두리둥실한 구름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찍으면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리개는 F5에서 F11 정도, 셔터는 그 조리개 그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적당하게 맞추고 아사 100에서 200 정도, 그다음에 인터벌 간격은 그 3분의 1에서 2초 사이에서 하면 되고, 포맷은 우린 라우를 찍기로 했으니까 라우를 찍어야 되고, 또 라우 현상은 이 라우 현상은 뭘로 해야 되냐면, 현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라우는 그 가공되지 않은 파일이니까 얘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변화를 해주는 그런 거를 써야 되는데 보통 라이트룸이나 DPP라는 걸 써요. DPP는 스톱모션 할 때 우리가 써봤어요. 캐논 유틸리티를 활용해 가지고 캐논 유틸에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이라는 걸 썼던 기억이 아마 학생들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활용해서 현상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더 그, 그 뮤직비디오는 지금 노파일로 해가지고 그 때감 있게 찍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 다빈치에서 가공을 하면 때깔이 팍 올라오니까 나름대로 룩이 살 건데, 만약에 뮤직비디오에 타임랩스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그 라우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만약에 JPG로 촬영을 했다 그러면 이게 똑바로 안 살아요, 느낌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뭐냐면,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안에 이거를 컨트롤하는 기능 중에 그 디플래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모션 안에 플래커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플래커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스톱 모션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미리 얘기했던 게, 나중에 고학년 올라가면은 타임랩스 찍을 때 이 플래커라는 그 현상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타임랩스에서 스톱 모션 찍을 때 플래커가 안 생기게 찍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AF 모드를 켜놓고 찍는 경우 플래커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AF 모드가 켜 있으면 눌러지면서 포커스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꼴렁꼴렁한 느낌도 받고 플래커라는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AF 모드로 안 놓고 찍어도 그 타임랩스는 시간의 흐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름에 의해서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건 꼭 반드시 플래커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거를 완화시켜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에펙에서 해줘야 되고, 라이트룸, 에펙, 그다음에 LR 타임랩스라는 거를 같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써가지고 좀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일단 차후 문제니까 요거 룸 타임랩스 워크플로우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야경 타임랩스도 이 정도. 드르게를 F8에서 F16 정도로 놓고 셔터 속도를 5에서 10, 그다음에 ISO는 100 넣어가지고 그냥 그림을 보면서 누르는 거예요. 보면서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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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속도가 빨리 가면 찰칵, 변화가 없으면 찰칵 계속 눌러주고 찰칵. 네, 이런 느낌으로 똑같이 포맷을 라우로 찍어야 되고, 특히 이 밤에 찍는 거는 이 데이터량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라우로 찍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현상을 라이트룸 애프터 이펙트로 하고, 그 LR 타임랩스라는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임랩스 작업을 하면서 이 라이트룸하고 LR 타임랩스를 에 대해서 모른다 싶으면, 이것도 타임랩스 작업을 지금 배웠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라이트룸, LR 타임랩스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너무 디테일하게 못 가르쳐 주니까 라이트룸, LR 타임랩스 검색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정도. 미니어처. 미니어처는 그냥 건띠죠. 미니어처는 어떤 느낌이냐면,
툭툭툭툭툭 끊겨가지고, 야, 장난감 같은 어떤 이렇게 느낌이 나게끔 하는 어떤 그런 거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많이 해요. 뭐 참고로 제가 이 파일을 올려줄 거니까 참고로 하셔서 보고,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낮에서 밤으로, 밤에서 낮으로 하는데, 아이고 잘 받으시고, 어, 낮에서 밤으로, 밤에서 낮으로 되는 거는 굉장히 급박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찍는 거를, 음, 찍는 간격을 좀 좁게 하셔가지고 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인터벌 간격을 1초에서 10초 사이로 뒀네요. 그다음에 노출은 그 ISO는 100으로 놓고, 음, 조리개는 F2에서 F4 놓으시고, 패턴은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거의 그다음에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요 라이트룸을 쓰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요 LR 타임랩스를 다루는 거 두 가지를 제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시업 시간에 한번 다뤄야 되는 그런 일이라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베나스 타임랩스는 그냥 건너뛸게요. 그다음에 하이퍼랩스도 특별한 건 없네요. 아하, 여기에서 하이퍼랩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면서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아래의 타겟점을 정확히 잡았다고 쳐도 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이제 그 하이퍼랩스는 그게 이제 가장 포인트인데, 그거는 애프터 에펙트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스타빌라이저 기능?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하고 모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쓰려고 그러면 이거 또 별도로 또 배워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 편집 프로그램 중에 여기는 와포라고 되어 있는데 얘 말고 그 스타빌라이저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죠 뭐. 그 다음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이 영상은, 이 사진 찍을, 그 타임랩스 찍을 때 사진은 사이즈, 그 카메라 가로 세로 비율을 보면은 사진은 거의 4대 3 정도로 돼 있어요. 근데 영상 찍는 거는 보통 16대 9로 찍어요. 그러면은 그 4대 3으로 하면은 4대 3을 16대 9에 넣는다 그러면, 그래서 좌우 기준으로 맞추면 아래 위가 잘릴 것이고, 위 아래도 위 아래 기준으로 하면 좌우가 안 맞을 것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 크롭을 하면은. 그래서 요거를 그 가상의 16대 9 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피사체를 여기가 중심이 되게끔 해서 나중에 그 트리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DSLR로 그 DSLR 카메라로 그러니까 그 타임랩스를 찍을 때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은 16대 9가 아니잖아요. 4대 3이잖아, 가로 세로 비율이. 그러면은 얘를
그래서 4:3으로 찍었어요. 사진을 그냥 지금 우리가 사진을 찍는 거니까 타임랩스가 사진이잖아요. 찍었어요. 그럼 얘를 이제 우리 뮤직비디오에다가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뮤직비디오는 16:9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6:9를 아니 4:3을 16:9에 넣게 되면은 좌우가 날아가든 위아래가 날아가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아갈 거를 염두에 두고 찍을 때 16:9의 가상선을 만들어서 그 안에 그 구도를 잡아가지고 찍어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해했겠죠? 이것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스톱모션 하면서 충분히 겪었을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보조 전동기구를 사용하는 거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보조 기구가 없고 학교에다가 이거 사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사주면 좋은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드리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남이 하는 걸 그냥 보기만 하는 걸로 그냥 하나 대체하죠. 이런 장비들이에요. 이렇게 그 건양대학교에도 이 슬라이더가 있는데 이 슬라이더가 있는데 쓰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 슬라이더를 깔아놓고 이 레일이 달려 있잖아요. 레일이 달려 있고 앞뒤에 이렇게 기어 같은 체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찍으면서 이 줄을 한 칸씩 당겨서 이 카메라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징벌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으로도 되고 좌우 상하 액션이 같이 묶이는 거죠. 뭘 봤으면 좋겠네. 요즘에 타임랩스, 모션 타임랩스하고 연결돼 가지고 카메라를 트래킹하는 어떤 이런 기능이 또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이걸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데모로 볼 수 있는 데가 타임랩스 데모 자, 이런 거. 요게 우리나라에서도 출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현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에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이 퀄리티를 지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없다고 뭐 생각까지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거는 거의 그 모션 카메라에 기준해 가지고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똑같아요. 지금 카메라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세팅을 한번 해 놓으면은 이 움직임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합성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사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값싼 것도 많이 있고 또. 보기라도 해야 돼. 없으면 뭐 보기라도 해야죠, 뭐. 그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 거예요. 나중에 이 바라본이라는 데를 한번 찾으셔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혹시 뭐 싸게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나중에 실무에 가면은 뭐 이런 그 타임랩스 할 때 이런 보조 장비들이 있구나. 그다음에 모션 카메라 기능을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그 정도는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써보는 거는 나중에 실무에 가셔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직접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카메라를 하이퍼랩스 할 때 카메라를 움직이는 방법을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이거는 아까 그 유튜브 영상에서 바닥 같은 데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이는 이런 곡선도 있고 직선도 있고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카메라가 포지션이 움직여주고 타켓을 한 군데를 지향하고 움직여 주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하이퍼랩스가 완성이 돼요. 그다음에 편집 이렇게 찍고 나서 편집에서 이렇게 그 크게 찍었으니까 이 트리밍을 해가지고 모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후반 작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음 수업을 위해서 혹시 가능한 친구들 있으면 여기에 가셔가지고 데모 버전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가셔가지고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커트 제한이 있어요. 300장인가까지밖에 안 돼요. 아니면은 어둠의 세계에서 구하셔가지고 해치시켜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봐서 300장 정도도 괜찮아요. 요게 있어야 되고, 또 어도비에 라이트룸이 깔려 있어야 돼요. 이 두 개를 연동해서 쓰는 거예요. 일종의 어도비 라이트룸의 플러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작업을 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해서 타임랩스를 찍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촬영했다는 전제하에 이거를 가공하는 방법, 타임랩스에서부터 그 뮤직비디오 쉽게 일단은 편집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봬요.